안녕하세요. 와, 이 날씨 정말 춥지 않으세요? 추워요? 네, 저는 요새 부쩍 추워서 아침에 나올 때 그렇게 껴입고 나오거든요. 아, 그렇겠다. 한 저도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추워서 이불을 덮게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새 많이 그 기후가 크게 많이 변한 것 같죠. 네. 우리 경제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네. 그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네. 이쪽 경기들은 좀 좋아진다고 하고 소비도 좀 좋아지는 모양새는 보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그 창업수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큰 경제 흐름은 좋은 구조로 가는데 이제 소상공인 이런 쪽은 좀 더 이렇게 자꾸 좀 침체되는 것 아니냐 소비가 그거 그렇게 지금 사실인 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양극화가 참 심해져 가지고 예. 우리 큰 기업들 잘하는 기업들은 음. 뭐 수출도 잘하고 음. 물건도 잘 팔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소상공인들을 네. 네. 국내 시장에서 팔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보면 이 대형 마트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백화점이나 할인점이나 이런 데 잘 된다고 하거든요. 네. 뭐 그런데 그 밑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요, 예. 열심히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가 오늘 모신 분인데요. 바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님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얼마나 열심히 고생이 많으십니까?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가운데 앉으시면 됩니다. 예. 가운데. 정 가운데 앉으십시오. 회장님, 요새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지난 4월 30일 날 소상공인협회가 네. 그 정부로부터 인가를 좀 받았습니다. 18대 국회 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정 단체인데요. 이제 출범을 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은 출범이 늦어지는 바람에 소상공인의 어떤 권익과 소상공인의 어떤 이득에 제대로 반영을 못 시킨 것만큼 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출범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확보가 좀 어렵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단체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제 겨우 사무실 만들었고요. 아직 직원들도 아직 많이 확충을 못 시켜서 사실은 뭐 고군분투라는 말이 좀 어울리긴 한데 그렇더라도 소상공인들의 지금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배전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의 어려움, 대체 어느 정도 현실에 힘든가요? 뭐 소상공인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영업자가 얼마 전에 국세청 자료 보니까 900만 명이라고 그러고 또 뭐 550만 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통계치가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치가 정확하게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자영업자 중에서도 이제 5인 미만, 유통 서비스 5인 미만, 그다음에 제조 10인 미만을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법적인 기준으로 합니다. 한 290만 명도 되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숫자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근자에 내수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다는 얘기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특히 얼마 전에 이제 세월호 사태 이후에 뭐 소비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게 아무래도 소상공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소상공인들은 그 뭐 자본이 뭐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본인이 고용인과 동시에 또 피고용인을 같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장사가 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삶의 활력도 좀 잃어버리는 거고 또 신규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그것이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소비자들께서 많이 지금 지갑을 문을 닫은 것이 지금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소상공인 연합회가 어렵사리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네. 우선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금년도 해보겠다 네. 하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숫자가 지금 많은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내부적인 다른 업종으로 장사가 안 돼서 심화돼서 경쟁이 심화되면은 좀 전업도 좀 해야 되고요. 좀 경쟁이 심화된 곳에 한 곳에 계속 모여 있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지 않습니까? 그쵸. 전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부에서 사실은 좀 관심이 좀 상당히 없습니다. 네. 다른 업종으로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또 대기업들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실은 이제 투쟁하고 서로 어찌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대기업하고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골목상권 침투한 부분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외국에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외국에 가면은 그 스페인에 보면은요 그 대형마트 안에 재래시장하고 같이 혼재돼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도 소상공인협회가 한번 다시 한번 또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 보완해서 시너지 내는 그런 부분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주로 듣고 있으면 누구한테 해달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맞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예. 스스로 또 사업자고 예. 자영업자들이고 본인들이 어떤 생활에 대해서 또 책임져야 되고 또 본인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부모 네. 세대라든지 사실은 직장을 그만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육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고용 인구의 거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고용의 저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자영업자들 숫자가 많아졌죠. 그 소상공인들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근간에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소상공인들이 폐업도 많이 되고요. 가계 부채의 어떤 또 원흉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스스로 자조적인 조직을 만들고 자립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은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향 제시를 좀 해주고 또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나중에 국가 발전에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당사자 입장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저희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헤아려 달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네. 슈퍼도 있고 네. 음식점도 있고 PC방도 있고 여러 그 소상공인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보면 잘하는 데도 있어요. 네. 가서 그쵸? 보면 너무도 잘하고 손님이 와글와글 때도 있단 말이에요. 붐비는데도 많죠. 그런데 대부분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좀 와글와글하고 잘할 수 있는 소상공인처럼 그런 모델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킨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예. 일면이 있거든요. 네. 정부한테 뭐 해달라.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좀 그런 게 많아요. 어느 쪽이든지 네. 자립성이 좀 없고 뭐 기대려고 하고 의존하는 이런 게 게 좀-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골목 상권에 가면 골목 대장들이 있습니다. 예스. 네. 예, 어느 분야이든지 뭐 미장원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뭐 어떤 데는 가면 뭐 스파게티도 있을 수 있고 네. 천연 비누 만드는 데도 또 대장이 네. 있더라고요. 그쵸. 이게. 네. 하루에 뭐 300만 원씩 파는 데도 있고요. 네. 세제인데도 그 사람 가보니까 제가 한번 옛날에 취재했을 텐데 네, 네. 그 천연 그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서 주방 세제, 걸레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걸 세수 비누까지 심지어는 머리 샴푸까지도 만들어 갖고 파는데 거긴 잘 팔려요, 굉장히. 네. 그걸로 먹으면 확실히 대장이에요. 네. 차라리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해갖고 현장으로 네. 그런 것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만들어가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누구한테 바라기보다는 네. 예, 그러면 더 재밌지 않겠나 이런. 내가 너무 과했나요? 아니 아닙니다. 뭐 일부 지적이 올바르신 네.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소상공인 업종에서도 분명히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소상공인 중에
기업들이 뭐 저희 성장 사다리의 가장 또 맨 아래고 소상공인도 잘 돼서 중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뭐 또 되고 대기업이 될 수 있다는 또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또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일부 업종에서 이제 네.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또 부분인 것 같고도 같은데 하나가 잘 되면은 사실은 또 과다하게 또 집중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소상공인 정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방임에 가깝게 시작에다 맡겨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교육과 관련된 부분 때 창업을 할 때 예를 들자면은 외국의 사례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좀 그렇지만 그 체험하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이제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 제도라는 게 있어 갖고요. 사실은 제과점을 하고 싶으면은 제과 명장 밑에 가서 몇 년의 어떤 수련 기간을 거쳐서 오픈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폐업률이 상당히 적은데 우리나라는 빵을 못 만들어도 빵 기술이 전혀 없어도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그냥 원하면은 사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정책이 가입만 하면 네. 다 갖다 그렇죠. 주니까요. 네. 뭐 그냥 국세청에다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폐업률이 상당히 준비 없이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 같은 경우도 일률적인 그냥 평면적인 교육만 시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전문가적인 남들과 다른 업종과의 그렇죠. 어떤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네. 특별한 요소를 갖고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요소가 있고 또 장인 정신을 자기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곳에 몰려서 한 곳이 또 한꺼번에 망해버리고 또 다른 업종으로 몰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이제는 단순하게 창업만 유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어떤 준비된 자세를 갖고 또 그 업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실패할 확률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있다는 부분을 알려주고 네. 마음가짐서부터 좀 고쳐주는 방법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가입되는 소상공인들도 회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또 따로 돼 있고요. 네. 예. 그건 대기업으로 분류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프랜차이즈 구성원들은 회원들은 다 소상공인이십니다. 네. 대부분.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이제 회사들은 좀 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 흔히 얘기하는 뭐 파리바게트도 이제 프랜차이즈일 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하는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 법에 의한 그런 영세한 게 아니라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소상공인 법률에 의해서는 소상공인의 주체가 아니라고 좀 해당되지 분류가 돼 않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많이 부딪히죠. 제가 지금 현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갖고 서로 네. 간에 서로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부딪힌다는 부분보다는 아직까지 지금까지에 관련돼서 교감이 상당히 저로 부족했다, 소통이 부족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기업도 충분하게 소상공인하고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본인들의 그 회원사들, 본인들의 어떤 가맹점들에 가맹점. 가맹점들에 대해서 어떤 훌륭한 정책을 펼치는 게 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소통을 좀 많이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꺼냈냐면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 취재를 하다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프랜차이즈를 하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 기업들하고 많이 만나게 돼 있어요. 네. 희한하게 또 그 사람들은 말씀하셨듯이 아주 그 경제 소비 구조의 아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먹는 거 입는 거 뭐 다 해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그 창업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정말 잘하는 소상공인이었어요. 누구 못지않게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소상공인이었어요. 그러다가 프랜차이즈에 눈을 뜨게 되고 이걸 기업으로 발전시켜서 이제는 뭐 어떤 사람은 뭐 1,000억, 어떤 사람은 뭐 4천억, 5천억도 하거든요. 네. 야.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느끼는 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아까 550만, 네, 예. 550만 정도 된다 그러면 그 골목길에 어느 대장들을 잘 숙성만 시키면 가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뭐,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스타벅스도 맥도날드도 사실 미국에서 조그만
조그만 그쵸. 가게에서 네. 출발해서 전 그렇죠. 세계적인 그렇죠. 글로벌 네,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기업이었죠. 어떤 좋은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프랜차이즈 또 기업이 있었고 그분들이 골목상권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가업을 또 크게 일으키신 것도 저희가 아주 훌륭한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문제는 그런 기업들이 이 기업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제 영리를 추구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율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소상공인들도 같이 가맹점들도 같이 육성을 하고 네. 본사도 잘 되고 이런 게 어우러지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사례는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장사가 정말로 잘 되는데 가맹점들은 고통에 허덕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불 그렇죠. 관계 관련돼서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편의점 업계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어떤 곳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감시라는 역할이 필요하고 또 균형적 발전을 조정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네. 프랜차이즈를 많이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자체가 이제 지배구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별도 문제고 네. 기업이 커가는 데에서는 그런 방식,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소위 요새 뭐라고 콜라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쵸. 협력을 해서 협력해서?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 네. 된단 말이죠. 네. 그걸 자꾸 그런 모델을 마련해가지고 몇 개가 모여서 힘을 발휘하는. 그래야 시장에서는 팔릴 거 아니겠어요. 브랜드가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내 물건이 그쵸. 팔릴 수가 있게 네. 되니까. 그런 전략을 우리 연합회에서 많이 만드셔가지고 그런 걸 건의하고 그런 걸 도와달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르신 말씀입니다. 뭐. 실제로 제가 네. 연구한 책도 하나 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보시면 돈 잘 버는 사업가 깡통 차는 장사꾼이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 내용이 제 책이 이거 오래된 책입니다. 이거 보시면 네. 옛날에 뭐 소상공인이었던 사람이 제일 재밌는 게 이거예요. 삼성상회가 옛날에 뭘 하셨는지 아세요? 쌀 예, 쌀집이에요, 네, 쌀집. 쌀집이 예, 했다고 뭐 들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럭키상사는 포목점이었고 네. 네. 경일상회는 그것도 미국상이었습니다. 네. 삼성상회는 꼭 쌀집이라기보다는 정미소에 가까웠고요. 네. 경일상회는 확실히 쌀집이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럭키상사도 마찬가지로 포목점이에요, 포목점. 쉽게 말하면 옷감 파는 회사예요. 네네. 그 회사가 지금은 대한민국 굴지에 아주 뭐 글로벌한 거의 기업이죠. 뭐 전 회사에 세계적으로도 뭐 큰 그렇죠. 기업이 됐죠. 그런 그걸 이제 시작으로 해서 보면 여기에 뭐 카페 베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네. 예. 옛날에 보면 그게 구인의 회장께서 만들었던 가게 이름이 구인의 상점이네. 구인의 네. 상점. 예. 진주에서 처음 만들었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음.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꼭 한번 참고를 예, 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책 선물 주시고. 예.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소상공인이 분명히 자기가 잘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그동안의 경험치 속에 가장 잘하는 걸 들고 창업을 하더라고요. 네. 얼토당토하는 엉뚱한 거 갖고 절대 안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비도 안 되고 창업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네.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준비 안 되게 사회에 딱 나갔는데 나 뭐 먹고 살지? 내 뒤돌아보니까 애들은 아직 학생이에요. 뭔가 빨리 버려야 돼. 조급해. 그러다 보니까 뭐 설렁탕 집에서 빨리 만들어요. 급하니까 그쵸. 이 급하면 달라요. 설렁탕은 정말 맛이 최고잖아요. 그쵸. 맛이 좋아야지 그 집에 갈 텐데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가맹점 하나 들었을 거고 네. 그죠? 거기서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자기는 설렁탕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맛도 모르고 그러면서 판매하는 장사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놓고 그거를 나중에는 누가 책임지라 그러는 거예요. 네. 누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지 자꾸. 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나서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조금 빗나간 얘기는 하지만 일본에 보면 100년 된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많죠. 많죠. 네. 어마어마한 네. 숫자입니다. 근데 네. 독일이 그 몇백 개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몇만 개입니다. 네. 네네. 우리나라는 뭐 숫자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뭐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하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떤 장사하는 상도라는 거를 저도 이제 보면서 많이 느끼는 점은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은 당대에 본인대에 떼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품격, 네. 자기의 품질, 자기의 어떤 장사의 상도를 지켜나가는 걸 또 원칙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 나라의 국민성도 연관이 있지만 사실 일본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육성을 하고 상당히 보호를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거는 일단은 창업 위주. 창업을 해서 빨리 나가야지 직장을 잃어서 그 사람이 실업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뭔가 어딘가에 소속을 담아야 된다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하고 빨리빨리 창업 정책을 육성을 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서 어떤 돈을 벌었을 때 그냥 기업으로 빨리 성장시키는 부분만 고려를 너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산되고 진짜 정말로 글로벌까지 나갈 수 있게끔 좀 거시적으로 정밀한 정책을 좀 썼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독과점이 되고 또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고요. 가맹점과 그다음에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수직적 관계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들만의 어떤 서로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냥 경제 논리로 그냥 내팽개주는 정책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들도 프랜차이즈의 좋은 정책, 그 다음에 또 저희 소상공인에 관련된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또 오래 갈 수 있게끔 숙성시키는 그런 부분도 마인드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정부의 또 관심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재부 장관께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소상공인들한테 한 2조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내년도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 뭐 통과가 안 돼서 전혀 네.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년부터 투입하겠다 했으니까 그 기금 회장님께서 거죠.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주로 이런 부분에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최경환 이제 부총리께서 실세 부총리라는 얘기를 하고 추진력이 상당히 있다고 이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소비 신작 정책도 내놨고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발표도 했고 이제 몇 번의 어떤 정책을 저희가 이제 언론에도 저희가 발표한 초이노믹스라고 이제 제가 지칭을 해서 발표를 지칭을 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사실 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재래시장 가서 시장 현대화 관련돼서 2조 원 일단 재래시장 쪽에 좀 정책을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규제 완화 정책, 그다음에 이제 가게 쪽에 소비자 일반 가게 쪽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주택 그런 거, 그 금리 정책으로 좀 우선적으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정밀적인 정책, 그다음에 기금에 운영된 정책에서는 아직 뭐 10월달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자칫하면 그 안에 일부 소상공인에 대해서 구조조정적인 부분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급격하게 자영업자에 대해서 그거를 잘못 건드렸을 때 지금 소상공인들의 그나마 희망까지 뺏어서 더 어려운 지경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되고요. 뭐 저희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경환 부총리께서 수출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성장 정책도 필요하지만 좀 많은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세밀한 정책을 조금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났어요. 네. 아유, 30분이나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죠? 아유, 뭐 네.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다음에 또 네. 뵙죠. 네, 뭐. 저희들이 시간이 또 되면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